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전입니다. 요즘처럼 이제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면은 이제 공매도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이제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공매도를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개 이제 기사도 많이 나오고 보통 이제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공매도가 뭔지는 어렴풋이 아세요. 주식을 빌려서 판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역으로 질문해봐요. 그럼 대차가 뭔지 알아요? 라고 하면 잘 모르세요. 대차랑 공매도랑 또 같은 건 줄 아시는 분들도 있고, 공매도가 또 무조건 나쁜 걸로 아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원리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시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주식이 10만 원이라 칩시다. 현재가 현재가 10만 원입니다. 이 주식이 만약에 조정이 나옵니다. 5만 원까지 조정이 나왔다 칠게요. 이 공매도가 뭐냐면 이 10만 원일 때 10만 원일 때 내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예요. 네,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만 원대 다시 사갖고 갚는 거예요. 이게 일단 공매도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매도가 맞아요. 이거예요. 한번 차트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잖아요. 내가 주식을 빌려갖고 기관한테 빌리고 누구한테 빌리고 친구한테 빌리고 뭐 어쨌든 주식을 빌려갖고 7만 5천 원에 팔아요. 나는 이 주식이 떨어질 것 같은데 하락에 배팅하고 싶은데 내가 매수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 매수하면 올라가야 수익 나는 거니까. 여기서 팔아요. 근데 이게 뭐 자동차처럼 주행거리가 올라간다든지 명품백처럼 사용감이 생긴다든지 그런 게 아니죠. 주식이니까. 그냥 팔고 여기서 사서 갚으면 끝. 그럼 나는 7만 5천 사갖고 5만 5천 원에 사서 갚아버리면 한 주당 2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죠. 선생님 공매도 완전 좋은 거 아닙니까? 저도 공매도 할래요. 근데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하는 거는 사실 환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공매도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빌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개인 투자자는 이런 빌리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처럼 뭐 쉽게 빌리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이제 공매도를 할 수는 있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려고 보면은 빌릴 수 있는 수량이 몇 주 안 돼요. 특히 요즘처럼 조정장일 때는 더더욱 빌리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처럼 맘 편하게 매수 버튼 누른다고 해서 덜컥 사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누가 빌려줘야죠. 근데 빌리는 게 또 쉬워야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공평성에서 좀 어긋나 있죠. 그들은 주식을 마음껏 빌려갖고 마음껏 내려다 꼽아버리는데 우리는 또 그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욕을 좀 많이 먹는 게 일단 공매도. 특히 하락장일 때마다 공매도가 이제 하락의 원인인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많이 지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안 되는데 옛날에는 이 공매도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런 호가창이 있다 칠게요. 그러면 옛날에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런 거래가 가능했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호가가 52,700원, 52,600원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럼 내가 만약에 52,600원에 매도하면 어떻게 돼요? 주식이 내려가죠. 나는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았어요. 빌려갖고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한 500만 주 빌린 다음에 5만 원에 매도 주문 걸어버리면 주식 어떻게 되겠습니까? 훅 떨어지죠. 옛날엔 그게 돼. 지금은 그런 거 안 돼요. 지금은 위에다 걸어놔야 됩니다. 현재가보다 위에 이제 매도 주문 걸어야 되는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보고 체계도 생겼고 오늘도 이제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업자들 보고하게끔 정기 보고하게끔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는 안 되는데 불과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에요. 금융위기쯤에는 이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가 진짜 욕을 많이 먹었었던 거고요. 네, 많이 먹었었던 거고, 뭐 일단은 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뭐 공평한 게임이다 공매도는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부동산에 다들 관심 많으실 겁니다.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부동산에 많이 기본적인 관심 다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어떤 A라는 아파트가 칩시다. 아파트가 있다 칠게요. 요즘 분위기 안 좋잖아요. 부동산 분위기. 이 아파트 뭐 강남의 A 아파트라 칩시다. 이 아파트를 20억에 난 이 아파트를 안 들고 있어요. 예. 난 이 아파트를 보유하지 않았어요. 20억에 판 다음에 10억에 다시 사갖고 갚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매도인 거죠.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만나볼 수 있는 체제는 아닙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약간 이 특수한 환경에서만 용인된 것이고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래 방법은 분명히 아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고 생각나는 게 하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사야 해요. 갚아야죠.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죠. 주식을 빌렸으면 주식을 갚아야죠. 그걸 우리는 이제 환매수라고 합니다. 뭐 숏커버링이라고도 하고요. 가끔 기사들에서는 이제 환매수라고도 표현하는 기사도 있고, 숏커버링이라고 표현하는 기사도 있고요. 즉 공매도가 많은 주식은 때가 되면 매수가 들어옵니다. 요거는 꼭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공매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주식은 아니에요. 아까도 설명드렸죠. 공매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대부분 기관 외인. 개인들한테 활짝 열려있는 시장이 분명히 아닙니다. 대부분 기관 외인. 그들이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많이 매도를 했다면 나중에 많이 사야 됩니다. 반드시 사야 됩니다. 갚아야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즉 공매도가 많은 주식은 차후에 기관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처럼 대세 하락장일 때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군을 체크해 두셨다가 주식이 좀 바닥을 찍은 것 같다. 그때 환매수가 예상되는 종목군을 보고 있다가 딱 찍어서 공략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종목별 공매도 추이. 뭐 삼성전자는 뭐 무난합니다. 예, 무난합니다. 그거 보시면은 큰 그거 없거든요. 제가 하나 더 띄워볼게요. 옆에다가. 자, 삼성전자 말고 LG 한번 띄워볼게요.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의 이제 최근 주가 동향을 보시게 되면 뭐 요즘 시장이 그렇듯 얘도 신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신나게 빠지고 있는데 보시면 하루에 공매도의 비중이 되게 높아요. 21%, 15%. 그러니까 뭐 약간 오늘 하루 5번 거래가 되면 그중에 한 번은 공매도. 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금 보셨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종목군입니다. 뭐 누적 공매도량도 이제 꽤 되죠. 네, 꽤 되죠.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보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대차는 뭐예요? 아우 헷갈려. 대차 거래추이. 이건 뭡니까? 대차가 뭐냐면요. 주식을 빌려주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라는 건 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다
여기서 행동은 두 번 있습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공매도라는 건 두 번의 행동이 필요해요. 빌리는 행위 하나, 매도하는 행위 하나. 1번, 2번. 맞죠? 네. 주식을 빌리기만 하는 걸 우린 대차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예, 이건 아직 판 건 아니에요. 매도는 안 한 겁니다. 빌리기만 하는 걸 우린 대차라고 합니다. 빌린 다음 매도하는 걸 우리는 공매도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가끔 이제 경제 기사들, 주식 관련 기사들 보다 보면은, 대차장고 급증, 네, 이런 기사들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차가 늘어났다는 거는 물론 많이 빌렸다는 거니까 이게 나중에 공매도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 공매도는 안 한 거예요. 요거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차가 많다는 거는 주의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좋은 건 아니에요. 주의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이게 공매도는 아니다. 라고 이해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매도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공평한 게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매수를 할 수 있는 일반적 주식 시장처럼 나도 이제 투자자니까 내가 이제 한다면 얼마든지 또 나도 빌려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못하는? 근데 또 내가 보유한 주식은 공매도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다 보니까 참 공매도라는 게 저는 공평한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주가에 영향을 끼친다고 정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뭐 시장 좀 안 좋다 싶으면 공매도 금지 걸어버리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금융위기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몇 년 동안을 그때부터 몇 년 동안을 이제 금융주들 공매도 금지 걸었잖아요. 미국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융주 공매도 금지. 왜 공매도 금지 걸었을까요? 주식 떨어진다고. 아니 솔직히 이거는 주식이라는 거는 떨어지든 올라가든 이건 되게 프리한 시장이잖아요. 네, 자유롭게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인데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너 금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도하네? 너 금지.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공매도를 라는 제도를 없애버려야죠 사실. 저는 일단 좀 불공평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제가 그 공매도가 뭔지 안다 하는 분들하고도 잠깐 대화를 해봐도 공매도와 대차를 착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공매도가 무조건 나쁜 거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주식을 보유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만 보유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 쇼커버링 때문에 또 한 번의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걸 무조건 나쁜 거다 라고 특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이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공매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식에 엄청난 호재가 등장하거나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처럼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거나 그래버리면 공매도 세력도 손절해야 됩니다. 공매도한 주식 손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친 듯이 사야 돼요. 카파이지 사서 주식 급등합니다. 옛날에 셀트리온이 그랬죠. 네, 무조건 나쁜 거. 공매도는 무조건 주식을 끌어내리기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공매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강의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슈퍼직장인 허재현이었고요. 네, 영상 괜찮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